어제 정두원 전 의원이요, 홍원동의 자택 뒤 북한산 자락에서 자살을 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본인이 식당을 개업했다. 일식당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각종 TV 프로에 저처럼 패널로, 정치 토론회 패널로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방송에 출연했다. 근데 오후에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두원 의원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 저 사람도 자기 성격이 있어서 MB의 핵심 척근이고 MB가 정권 잡는데 나름 온갖 노력을 다했고 좀 불법 비스무리한 것까지도 저질렀는데 그때 당시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MB의 권력의 한마디로 영린, 이 비늘을 건드렸고, 그래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 이후에 선거에 떨어지고, 또 깜빵도 잠깐 한 10개월인가 이렇게 갔다 오고, 물론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 멍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가정사도 이렇게 버텨낼라 했지만은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 그래요. 자, 한국당의 체질로 보면 과거 새누리당이나요, 전두원류의 인물을 절대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스맨들,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만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제 자의가 아니라 좀 내라고 하도 그래서 공천 신청을 냈다가 나중에 제가 공천 신청을 내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장난치더니 나중에 저 서울의 북쪽 구석에서 공천이 나왔는데 제가 반납했습니다. 안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당에 대해서 제가 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저런 당은 뭐 내가 정치할 당이 못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왜? 미련을 버려야 제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알차지지. 제가 정치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그 미련 때문에 파괴될 것 같았습니다. 자, 정두원 의원도 그 미련만 버렸더라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참 애도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한국당 오늘 두 가지에 상반되는 기사인데 결국 내용은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2030의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총선 필패 위기론이 있다. 이렇게 제목 달고 나왔고, 다른 하나는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긴다는 경제 결정론에 빠져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당을 찬양하는 기사 같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가당착,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큰 지금 이 현실 판단 미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에서 보도되는 이 두 기사를 봤을 때 한국당은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재인 지지율이요, 2주 만에 떨어질 거다 원래대로 했는데 원래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쿠키뉴스가 조언 CNI 하고 이렇게 해서 7월 13일부터 15일 지금 일본과 관련되는 이 이슈들이 반영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한다 45.5,
반대한다가 50.7로 이 갭이 마이너스 5.2 엄청나게 커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YTN이 리얼미터하고 7월 8일, 12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의 47.8 그리고 부정이 47.3으로 문의 플러스 0.5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의 특징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냥 그렇구나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 조사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26에서 32 사이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자,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실제로는 저는 한 2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보수의 상황에도 끝까지 한국당을 도와야 된다라는 사람이 지금 지난 대선 때 홍준표한테 표 던진 24.2%입니까? 그게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과 5당 대표가 내일 1번 문제에 대응한다고 머리를 맞댄다고 합니다. 머리 맞댄다고 뭐 1번 문제에 대응이 되겠습니까? 10개월 만에 만난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집 밖으로 여러 번 기어 나갔고 또 한국당은 아무런 성과 없이 2번이나 복귀했습니다. 먼저 문하고 황교안이 만나고 5정당이 만나자. 아니면 5정당이 만나고 황을 만나자. 아니면 이 원내 단체들 3단체만 만나자. 3당만 만나자. 이렇게 티격태격 하더니만 황교안이 어떤 의제든 상관없으니 조건 없이 만나자 해서 이 해동이 성사됩니다. 결국 조건 없이 만난다라는 식으로 됐는데요. 자, 뭐 모든 주제를 다 다룬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차 마시는데 1번 수출 규제를 핵심 의제로 하고 목선 국방장관 회의만 각종 현안도 추경도 여건이 이야기를 하고 남북관계 협조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만남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야 관계가 해결되고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의 둘러리를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했겠죠. 반일 감정을 격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맞서봤자 우리가 유리할 일 없다. 결국은 지지율 더 떨어질 거니 그래도 국민적인 민족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좀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권에도 생색을 좀 내고 우리 잡아가려는 것도 좀 멈추게 하자. 요 속셈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황교안이 애매한 4가지 조건을 따라가지고 그 중에 상당수를 정권이 받아주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습니다. 1번 문제가 아닌 나머지 문제에서 황교안이 정확하게 조건을 따라서 했다면 문이 받아주겠습니까? 문은 겉으로 1번 문제에 지금 초강경으로 더 치고 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수그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황교안이나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 핑계 대고 슬쩍 수그리는 모양새로 이렇게 가려고 이용하는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친박, 영남, 물갈이냐 그대로냐 뭐 40% 바꿔야 된다 어쩐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바꾸면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갑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한 인간들이 기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당의 한계라는 겁니다. 대가리 속에 생각이 바뀌어야지 사람을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냐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다가 가끔 큰 소리 친다고 뭐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사람입니다. 내가 AI입니까?
그냥 조곤조곤 감정도 없이 이야기하면 듣기 좋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 한국당들이 있어 문재인이 비로소 완성된 거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이요 저런 식으로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해먹죠. 간이 배밖에 나온 이유가 한국당이 간을 키워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 신인한테 50점 가산점 준다고요? 자, 황교안 주변에 있는 정치 지망생들 다 집어넣어서 갖다 박으려고 이 50% 가산점 주는 겁니까? 신인 가산점으로는 현역을 못 이겨 전략 공천을 활용해야 된다. 또 신인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정치를 이렇게 새로 수혈하는 방식, 신인들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이 보수층의 구태를 완전히 목격했습니다. 저는요, 어차피 지금 황교안, 나경원이가 있는 체제에서 총선을 책임지고 치러서 실패하면 다음날, 어차피 나경원은 뭐 총선까지도 가지 않고 임기가 끝나고요. 황교안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파국적 상황으로 내몰려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수준이라면 총선에서 제가 볼 때 이기는 일은 난망하다고 봅니다. 힘을 모아서 보수가 한국당을 밀어야 되지 않겠냐. 이미 그 보수가 쪼그라들어서 25%로 쪼그라들었는데 객관적으로 문재인 지지율도 25%가 더 되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게 더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도 참패를 하게 된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저 허접한 집단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겠지요. 제가 가끔 열심히 태극기 들고 시청 앞에 가시는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그분의 사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가진 애국심이나 열정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기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유연해지고 포용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 보수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한 걸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이 얼마나 보수 진영을 만만하게 보면 이런 짓거리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런 보수로 지금 투쟁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명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헌신성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제대로 된 밥벌이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면 재산을 지키거나 사회적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벼슬일 뿐인 겁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양반들이요, 허구한 날 주작이니 유학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세세한 명분을 가지고 무슨 왕이 죽었는데 몇 년상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적자가 누구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활을 일으키며 싸움을 했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선의 양반들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딱 조선이 망하기 전에 양반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자료에 보면 정당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필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내부 참고용으로 죄송합니다. 2030을 대상으로 정당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은 한국당의 비호감은 문재인과 민주당보다도 더 비호감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을 싫어하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한국당으로 몰려올 거다라는 기존의 사고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당 관계자들이 2030이 문에게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당도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도 싫고 니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싫으면 B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A, B 둘 다 싫고 B, 니는 더 싫다는 겁니다.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패할 거다라고 지금 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60대 표, 70대 표만 가지고 80대 표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제 방송을 보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시다면요,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럼 매일 모인 사람, 빗떨어진데 또 빗떨어져 봤자 결국 그것이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확장은요, 지금 내 표가 아닌 사람을 가져와야 그게 진정한 확장인 겁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벌써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밖에 지금 나돌고 있고, 그런데도 이대로 가면 선거에 이긴다는 착각이 지금 당내에 바닥에 퍼져 있다. 그래서 한국당에는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이상 하향 조정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도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45나 47이라 합시다. 10을 빼도 37이나 35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25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하도 인정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 위안으로 이길 수 없고 냉정하게 우리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 문재인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한국당이 뭔가 시작하려면 사그람부터 바꿔봐라. 우리가 이런 기대에 부응할지 걱정이다. 인적 쇄신을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선택받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것도 또 말장난인 거예요. 한국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인간들도 틀려먹었다는. 왜?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바꿔야 돼요. 황장수가 이야기한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받지 않는 한은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당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당 주변에서 정치하려고 맴도는 사람은, 예비군은 그 있는 본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군 중에 갖다 넣어봤자 검사, 예비군 중에 갖다 넣어봤자 기업인, 예비군 중에 갖다 넣어봤자 언론인, 예비군 중에 갖다 넣어봤자 법조인, 변호사, 갖다 넣어봤자 교수, 연구원. 그러니까 돌 빼고 밑에 공가봤자 똑같은 것들이거나 더 썩은 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의 머릿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이런 변화는 그야말로 서민의 이 시기에 고달픈 삶,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왜 자살했는가를 기록을 한국당이 좀 입수해서 밤새도록이라도 읽어봐야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 한은요, 제가 볼 때 희망이 없는 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방향을 바꾸고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겠다는 놈은 전부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고 전부 다 서명하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에 대해서 비호감이 65%라는 겁니다. 호감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나오는 거예요. 자, 한국당은 지금 지지율 20% 박스권에 갇혀 있고 셋 중 두 사람이 비호감을 말하지만은 당이 기대는 것은 문재인이 싫다는 반문 정서밖에 없다. 보수의 통합, 인적 쇄신 없이 어렵다. 자, 중앙일보 이 보도인데 이 내용에도 봐도 보수 통합, 인적 쇄신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한국당의 가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이 보수 언론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인적 쇄신 물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박을 물갈이해라. 영남을 물갈이해라. 인적 쇄신을 해라. 보수 통합을 해라. 자, 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합친다고요? 뭐가 될까요? 그걸로 이기기에 충분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라 한국당의 가치를 바꿔야 젊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표를 찍고 또 한국당이 신물이 나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뭐예요? 서민 파퓰리즘 15조 같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은 한국당이 변화라고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가치에서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만 바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바꾸기가 쉬워요. 숱하게 하고 싶어서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꾼다고 뭔 일 생기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